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반도체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고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긍정적인데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가증권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개장 직후에 매수 사이드카가 오전장 중에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또다시 반도체 대형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듯합니다. 중소형 일부 소부장 기업들은 윗꼬리를 달면서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도 마이크론의 실적,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과 같이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에이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SK 하이닉스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정말로 미국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ADR 이 실기가 좀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금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함께 SK 하이닉스의 ADR 일정까지 겹치면서 오늘 하이닉스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마이크론 실적이요. 이번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또다시 경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6년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414억 달러로 지금 확인이 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357억 달러였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매출액을 발표를 한 거고요. 조정 EPS 같은 경우에도 20달러 선에 그칠 것이다라고 시장에선 예상을 했고 이것조차 후하게 평가를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25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 매출 총 이익률 역시나 81%만 나와도 선방을 한 것이다. 엄청 잘 나온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었는데 84.9%로 확인이 되면서 반도체를 팔아서 남는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주목을 했던 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과연 다음 분기의 매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지를 주목을 했는데요. 이조차도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490억 달러에서 510억 달러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뜨겁고 앞으로도 뜨거울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분기 EPS 역시나 30달러 이상으로 지금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25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매출의 61%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절반 이상을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는 주가가 무려 15%가량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설립하고 얼마만큼의 매출을 잡히는지에 좀 시장이 주목을 한 건데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뜨겁고요. HBM과 서버 D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급 부족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음 달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마이크론이 D램 부분에서는 세계 3위고요. 그 위에가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온 실적을 발표했던 만큼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여전히 뜨거운 AI 수요가 국내 반도체 투톱의 매수세로 현재 구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ADR과 관련된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0일 미국에 드디어 상장할 것으로 보이고 45조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는데요. ADR 공모의 일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4가지 일정만 좀 추려봤습니다. 7월 6일 수요 예측을 개시하고 그리고 9일까지 해외 투자자 로드쇼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0일 날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요. 나스닥에서 거래가 개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9일에는 신주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는데 수요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의 범위가 굉장히 뜨겁다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만큼의 관심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10일 날 나스닥에서 거래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상장이 되고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까지 참여했을 때 얼마만큼의 뜨거운 가치를 보여주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29일 날 진행되는 추가 상장은 국내 원주의 희석을 반영해서 진행을 되는 건데 과연 관건은 공모를 얼마만큼 흥행을 하고 ADR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될지 그 여부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방향을 판걸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신주 주식 예탁 증서를 1,779만 주가량 발행한다고 하고요. 발행 주식의 2.5%로 EPS 희석률 역시나 2.5%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면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SK 하이닉스 측은 할인율은 최대 10%고 기존 배당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희석되는 주주 가치보다는 ADR 평가로 인해 상승할 지분 가치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미국에 상장을 해서 최대 45조 원대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쓰이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DR 상장이 왜 중요할까요? 글로벌 재평가가 가장 주요한 포인트겠죠. 미국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직접적으로 접근성이 확대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론과 직접 비교되는 평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기업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여전히 지금 주가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침판대에 올라가게 되면은 AI 메모리 대표주로서의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받을지에 대한 평가가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ADR 프리미엄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SK 하이닉스의 주가 역시나 상승할 가능성이 당연히 커질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미국에 있는 ETF 편입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기대감까지도 확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거래 유동성 개선에 대한 가능성까지 지금 ADR이 상장됐을 때 하이닉스의 주가의 긍정적인 방향성은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왜 미국 증시를 선택을 했을까요? 미국 증시의 평균 PER은 2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평균 PER이 코스피가 9.6배, 10배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 자체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PER 역시나 10배 이하에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나스닥으로 상장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 글로벌 기업들과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때 지금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게 마이크론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ADR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모은 자금은요, AI 메모리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 ADR을 통해서는 45조가량의 자금을 모을 것으로 보이고 SK 하이닉스는 61조 9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요. 지금 남은 금액은 영업 현금 흐름이라던가 차입과 같이 자체로 조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발표된 투자안을 보게 된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청주 그리고 EUV 장비를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거래일과 전전거래일 광주 쪽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광주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광주가 이번에는 신규 거점 계획에
계획에서는 제외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요, AI 메모리 생산을 확대하고요, HBM의 경쟁력을 더욱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 이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패키징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보다 더 간단하게 구축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용인과 청주 EUV 장비 확보에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용인 같은 경우 31조 원 AI 전환 사업 협력을 통해서 EUV 공정을 적용하고 원가 수율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사용되면서 19조가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EUV 장비 같은 경우에도 12조가량의 돈이 투자가 돼서요. 차세대 미세 공정 경쟁력을 더욱더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 평가 역시나 매우 긍정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세 곳에서 리포트를 내놨고요. 특히나 미래에셋증권은 목표 주가 42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또다시 높여 잡았습니다. 세 곳의 증권가에서는 공통적인 의견이 ETF 편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원주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재평가 효과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7월에 ADR이 진행이 되고 나서 주가의 평가 가치가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인 분위기를 흔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세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코스피에서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코스피가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현재는 5.90% 상승세 보이면서 8,970.9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는요, 코스피의 상방을 15,000선까지 높여 잡았고요.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2.31% 떨어진 888.3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가 올해 110% 넘게 상승할 동안 코스닥은 3%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강합니다. 거의 3조 원 가까이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세 보여주면서 개인이 1조 6천억 원, 외국인은 1조 3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수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수 상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대형주와 방산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인이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2,300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들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양시장에서 모두 다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현재 1,564억 원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고 외국인은 650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코스닥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입니다. 제가 앞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언급은 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이크론의 매출 이 가이던스 전망이 500억 달러로 제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43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AI 메모리 수요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해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도 내놓았고요. 또 정부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호남권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AI 수요 폭증을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생산 거점 확대라는 의미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3.53%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6%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역시 4.47% 빨간 기둥 세우고 있고요. DB하이텍도 3.0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삼성전자를 재평가해야 한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미래에셋 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역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는데요. ADR 상장 이후에 만약에 반도체 지수로 편입을 하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라는 부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화점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도 늘어났는데 이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소비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카드 사용액만 살펴봤을 때 1월 달에는 1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5월 달에는 2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누적 사용액만 8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백화점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고요. 과거에는 면세점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식음료와 패션 명품까지 그 소비 영역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세계가 2분기 실적이 가장 강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7.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현대차 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재 3.7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1.2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광주 신세계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는 4.20%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시죠.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SK그룹의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오늘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SK그룹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전력 공급을 확대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SK그룹과 각별한 사이인 썬런이 테슬라 등과 초대형 가상발전소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간밤 증시에서 크게 상승한 영향도 받고 있는데요. 썬런과 테슬라가 AI 데이터 센터에 급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겨냥해서 미국 최대 규모의 가상발전소를 구축한다고 했고요. 이에 따라서 간밤 나스닥에서 썬런의 주가가 12% 급등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3%대 추가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이번에 이 협력은요, 새 발전 설비를 짓기보다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가정용 에너지 자원을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 연결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이 가상 발전소 VPP라는 것이 가정용 태양광 설비와 배터리를 활용해서 유효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목표하고 있는 용량이 최대 16.8기가와트이고요. 처음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버지니아, 미국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전망을 두고는 올해 41기가와트에서 2027년 내년에는 66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망인데요. 신규 발전소와 송전망의 구축이 수요 증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는 논리 속에 벌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이슈 속에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SK 이터닉스는 결국에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49,050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SK 오션플랜트도 장중에 급등세가 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안에서 탄력 더하면서 22%까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이 밖에 대명에너지, HG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4에서 17%대 급등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보셨고요. 오늘 이어서 반도체 관련 이슈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시장의 기대치 눈높이는 높았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414억 달러 수준으로 서프라이즈급이었고요. EPS 주당 순이익도 25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20달러 그리고 위스퍼 넘버였던 22달러까지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 마진율 전망까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실적에서 체크 포인트 크게 세 가지로 꼽히고 있는데 일단 전략적 고객 계약, SCA의 경우에 총 16건을 체결했고 대형 고객 4곳을 포함했다고 했는데요. 16건 중에 14건의 계약만으로도 이미 1,000억 달러의 매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업황과 관련해서 공급 부족 사태가 27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또 KPEX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도 이번 4분기에만 1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27년 분기별 KPEX는 이 4분기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KPEX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아이다호의 클린룸 건설에 사용할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ADR 관련 공시를 내놨는데요. 이번에 미국 증시 상장으로 조달하는 모든 금액을 운영자금이나 채무 상환이 아니라 전액 시설자금 투자에 올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상장 예정일이 7월 10일로 확정이 됐고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올라가게 되는데 총 45조 원이 넘는 규모의 ADR을 발행했고요. 발행 조건은 1DR당 25만 5,500원으로 신규 최대 발행 한도 수량으로 또 이렇게 조건을 달게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 앞으로 ADR 관련 또 모멘텀까지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 힘을 받고 있습니다. 분위기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이에 따라서 13% 급등세까지 연출이 되고 있고요. 293만 7천 원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VM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10만 원 선 돌파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대 그리고 오늘 코스닥 단안에서 DB하이텍, PSK 홀딩스까지 4%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니까요. 국제유가의 급락세가 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경우 장중에 70달러 아래를 떨어지면서 약 4개월 만에 최저 수준 기록했고요. 호르무즈의 해협 통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공급 우려가 빠르게 거쳐가는 모양입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항공주주의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IM증권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한 목표 주가를 또 4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명확한 시장의 성장 방향성 따라가면서 기업 가치도 상승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유가 급등의 영향을 한창 받았었던 2분기 실적도 실적 방어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인데 3분기에는 점진적인 유가 하향 추이를 가정했을 때 실적이 더욱더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3.6%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기일이 확정됐죠. 12월 16일인데 이에 따라서 2027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보수적으로 봐도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플러스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함께 항공주 분위기 마지막으로 짚어보시죠. 네, 대한항공 오늘 7%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3만 원 선 돌파 시도하는 모습. 한진칼도 동반 7%대 오름세. 아시아나항공까지 비슷한 시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진에어 에어부산도 오늘 플러스권. 진에어도 4%대 강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짚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오늘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종목들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다양한 종목들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업, 그리고 잘 가고 있는 반도체 투탑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볼게요.
네, 삼성물산 짚어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 속에 연이틀 상승하고 있고 오늘 장중에 56만 3천 원까지 오르면서 전고점 턱 밑 부근까지 또 쫓아왔습니다. 주가 어디까지 더 상승의 룸이 열려 있을까요? 네, 최근에 언론 기사나 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종목군들을 종합해봤을 때 아마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을 하는 게 이제 삼성물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물산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좀 다시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뭐 리레이팅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힌트라기보다 이제 저걸 봤더니 우리는 왜 그런가 이런 느낌이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저것이라는 것은 이제 SK 스퀘어를 보면 SK 스퀘어가 하이닉스 지분 20% 갖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보다 SK 스퀘어가 이제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은 편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은 SK 스퀘어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계열사들도 있고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기업이냐면 삼성의 어떤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삼성물산이죠.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이고요. 2대 주주가 삼성물산, 3대 주주가 삼성화재죠.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물론 건설업이긴 합니다만 사실 건설업이 움직일 때 삼성물산이 움직이는 건 그렇게 뭐 보기가 이제 쉽지는 않죠. 건설업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이 지금 삼성물산이 계열사들의 주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분의 5% 이게 대단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삼성바이오는 무려 43%를 삼성물산이 갖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19%.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지분 가치 전체 다 합친다라고 하면 이게 러프하게 잡아도 이게 160조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인 86조 원이 2배가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지주사들이 계열사 지분들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사실 흔히 하는 말로 더블 카운팅이라고 해서 지주사에서 그 계열사에서 한번 가치를 인정받았던 걸 왜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지주사에서 그걸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 되냐 이게 사실 맞는 얘기긴 하죠. 그래서 보통 50% 정도 할인된 어떤 가치를 좀 인정을 해주는데 50% 할인을 하더라도 지금 삼성물산은 뭐 굉장히 저평가긴 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죠. 우리가 보통 LG화학만 보더라도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거의 80% 갖고 있어요. 그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만 봤을 때 한 60조 원 이상인데 지금 LG화학 전체 시총이 20조도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은 좀 약간은 잘못된 거긴 한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워낙 좋으니까 이런 식의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럼 삼성물산 전체의 어떤 실적은 어떤 부분이 개선을 시킬 수 있느냐. 사실 삼성물산 실적은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삼성물산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시기는 아니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공장 지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제 평택에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평택 캠퍼스에 P4, P5 이제 평택이기 때문에 앞에 P자가 들어가고 P4는 네 번째 건물이고 P5는 다섯 번째 건물이죠. 이걸 동시에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 계열사들이 이 건물들을 다 짓거든요.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ENA죠 지금.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 세 개 기업이 같이 짓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 이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전이나 SML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긴 한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의 어떤 삼성물산을 움직이는 어떤 키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차트가 지금 파란색 선이 나와 있죠. 이거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흐름이에요. 올해 1월 첫 거래에서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흐름이고 이제 전고점 돌파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삼성생명의 주가를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SK 스퀘어가 더 올라갔듯이 실질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생명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아요. 빨간색이 이제 삼성생명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 삼성물산을 여기다가 한번 좀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선이 이제 삼성물산인데
우리 이제 변곡점을 한번 보면 이제 고점 변곡점, 저점 변곡점을 보면 삼성물산은 지금 본연의 어떤 사업 가치나 내용보다도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똑같이 이제 연동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생명보다 지금 이제 덜 오른 삼성물산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래도 뭐 삼성전자 정도 올라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이 분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생명이 오히려 더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일단 삼성물산은 좀 덜 올라갔다. 그럼 삼성물산의 자체 차트를 봤을 때 수급이나 뭐 기관 수급은 나름대로 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상향하는 흐름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삼성전자의 흐름과 거의 연동이 되고 높낮이만 다를 뿐 이런 외국인들 수급이나 기관 수급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주가 흐름은 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달려 있는 좀 약간 좀 뒤움박팔자 같은 느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만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놀라운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한 전망까지 또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 6%대 급등세를 또 연출하면서 9,000선 탈환했고요. 9,010선까지도 장중에 찍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538포인트나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아쉽게도 2%대 약세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 6%대 강세 흐름도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또 두 번째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현대백화점으로 꼽아 주셨네요. 이달 들어서도 백화점 3사의 주가가 나란히 상승하고 있고 오늘 또 백화점 3사 주가 나란히 또 동반 상승세입니다. 백화점 업종의 호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매출 증가세가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백화점. 지금 시장에서 뭐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 이런 쪽에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주가 흐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지난주인가요? 중심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익률 1위가 상승률 1위죠. 현대백화점이었었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 정도로 현대백화점의 주가 흐름이 이게 현대백화점 주가를 안 살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를 열어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5월 달 대비해서 지금 한 100%는 올라와 있고 4월 달 대비해서는 뭐 어떤 좀 약간 과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현대백화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네. 약간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좀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뭐 백화점들이 뭐 그냥 오르진 않겠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백화점들은 이제 실적의 수치가 가장 중요하죠. 백화점이 뭐 어디와 무슨 계약을 맺었다. 백화점이 무슨 상품을 뭐 개발을 했다. 백화점이 무슨 뭐 특허를 냈다. 이런 게 불가능하죠. 백화점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만 이제 시장에 어필을 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그런 뭐 섹터인데 한번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백화점들의 어떤 수익률이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서 시장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일단 가장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같은데 이제 외국에서 명품 같은 거 사는 어떤 직구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파페치나 뭐 베치스 패션 이런데 그쪽에 지금 뭐 우리나라 쪽에서 거의 사용하는 분들이 안 계실 정도로 환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하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원화가 너무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쇼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과거에는 무슨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샀지만 지금은 백화점에 가서 굉장히 좀 고가의 어떤 물건들을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 지금 이제 이데일리 시청자분들도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셔서 굉장히 기쁜 상황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야만 되고 이제 부의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주식으로 지금 돈을 많이 버셔서 그 부의 효과가 이제 지출로 연결이 되면서 그 백화점들의 수익률,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백화점의 어떤 가장 큰 성수기는 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겨울이 될 수도 있고 뭐 봄도 될 수 있고 옷을 많이 사는 계절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백화점의 최고 성수기는 11월 달, 12월 달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 사려고 그런가요?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 백화점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는 백화점 VIP들 있잖아요. 그 단계별로 있는 뭐 5천만 원 쓰면은 무슨 뭐 실버다, 1억 쓰면은 뭐 골드다, 뭐 퍼플이다 이런 식으로 그 회원들이 다음 해에 자기 회원의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해 못 채운 소비를 11월 달, 12월 달에 백화점 가서 다 채워놓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이 가장 높은 어떤 성수기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근데 2분기 같은 경우는 비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비수기냐면 2분기 때 좀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종소세도 내고 그다음에 재산세도 내거든요. 2분기에. 그것 때문에 백화점이 좀 비수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현대백화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만 체크를 하고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 단점이 있죠. 그게 바로 지누스입니다. 전 세계 온라인에서 매트리스 파는 1위 기업인 지누스. 미국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이 그 지누스를 아마 댁에서도 지누스 매트리스 많이 쓰실 거예요. 9천억에 인수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죠. 인수하자마자 갑자기 훅 떨어졌습니다. 이 지누스가 이제 올해 내수 시장, 이제 수출보다 내수 시장이 좀 약간 성장을 하면서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를 작년인가요? 재작년도에 적자였었죠.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누스만 현대백화점이 인수를 했을 때 본궤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사실 현대백화점 지금 가격도 굉장히 싸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월 달에 현대백화점이 7만 6천 원이었었는데 지금 20만 원, 2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 주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인데 오늘 좀 밀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 거래 양이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우측 하단. 일단 수급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파란색 선 기관, 빨간색 선 외국인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기관 수급의 저점과 기관 수급의 고점이 현대백화점의 차트와 거의 일치하죠. 근데 기관 수급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수급이 지금 조금 차익 실현 중인데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서 매수 쪽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뭐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히는 2분기에도 실적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고점 돌파 여부를 또 기관의 수급 동향과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코스피가 9,000선 다시 탈환한 가운데 매수 기회로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포착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앞서 삼성물산도 함께 비교를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일까요? 네, 삼성증권 같은 맥락은 아니고 일단은 증권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좀 한번 좀 턴어라운드 해야 되지 않나 상승 쪽으로 지금 이 정도 시장의 거래 대금과 이 정도 시장의 신용융자를 감안했을 때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덜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1분기 실적 증권주도 엄청 났는데 2분기 실적은 거의 100%의 확률로 1분기보다 실적이 나쁠 수가 없죠. 지금 시장 상황상. 이 정도 이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9,000선에서 증권주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시장에서는 지금 증권주도 과거의 주가 상승의 어떤 수혜를 입는 어떤 심리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섹터라기보다는 그냥 반도체 외에는 모두 신경을 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삼성증권을 고른 이유는 삼성증권은 다른 뭐 키움이나 미래에셋과는 좀 다른 어떤 포지션이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삼성증권을 많이 씁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액 자산가 분들을 표현하는데 30억 이상 고액 자산가 분들이 고객이 한 7,700명 정도를 우리나라 부동의 1위죠. 하지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가 많은데 왜 단점이냐? 고액 자산가 분들은 매매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삼성증권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에서 나름대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발행어 사업이 지금 이제 삼성증권이 된다 안 된다가 상당히 좀 많은데 발행업은 이제 어음을 발행해서 돈을 땡겨서 그걸 갖고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삼성증권이 뭐 키움이나 미래에셋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덜 나올 이유도 없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이 500조가 넘는 시장인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 계열의 퇴직연금만 하더라도 또 엄청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이제 저점은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증권주도 한번 화이팅 나올 시기이긴 한데 지금 현재 가격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14만 원 정도 좀 잡아보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전 저점에서 살짝 내려온 가격인 10만 6천 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권주도 이제 실적주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삼성증권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0만 6천 원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오픈AI가 엔비디아 독점을 깨기 위해 자체 AI 칩 할라펜요를 전격 공개했다. 샘 올트먼과 브로드컴은 최초의 주문형 반도체를 연내 데이터 센터에 전면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비용을 혁신하기 위한 정면 돌파다. 이 칩은 확장성을 버린 대신 추론 작업에만 초점을 맞춰 가격을 대폭 낮췄다. 브로드컴 측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만큼 강력하면서도 전력 소모는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해 전력 대비 성능을 극대화한 결과다. 특히 AI 모델을 설계 과정에 직접 투입해 개발 기간을 단 9개월로 단축시켰다. AI가 스스로를 위한 반도체를 더 빠르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공정이 실현된 셈이다. 이번 할라펜요의 등장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 전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너무나 좋게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올라가지만 또 밑단으로 보면 SK스퀘어보다 삼성전자 우선주나 삼성물산이나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여전히 또 시총 상위주에 좀 집중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올라가는 게 어딥니까? 시장 상황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섹터 대 섹터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님과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또 좋은 업종과 약간은 아쉽지만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업종, 상승과 하락 섹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섹터 중에는 항공주가 또 눈에 띕니다. 유가가 내려가는데 하락 섹터와 연관되어 있죠. 서로 상반된 효과, 수혜를 받으면서 하나는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WTI가 $70 근처, 그 아래로까지 살짝 내려오면서 전쟁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니까 진짜 트럼프 말대로 유가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항공주, 반면에 그동안 그 유가가 고유가 때문에 수혜를 받던 석유 정유주들은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을 정반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하는 섹터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항공주가 최근에 좀 좋아요. 유가가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완전 좀 턴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항공주?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오늘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은 좀 약간 의도적으로 약간 네. 정반대 섹터를 골랐어요. 네네. 근데 지금 하락 섹터 약간 종목이 잘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건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제유가가
사실 저도 이렇게 빨리 좀 그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그러게요. 네. 지금 뭐 WTI나 지금 브렌트유나 이제 70달러대 거의 초반대까지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네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지금 그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풀려버리면서 여기서 일시적으로 이제 공급이 확 쏠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효과들이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지금 대부분의 전망치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항공과 관련된 중요한 건 항공유예요. 항공유 가격이 3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노선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비용을 줄였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화물 쪽에서의 어떤 흐름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배가 막히니까 이제 비행기로의 어떤 이런 그 화물 수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IT 관련된 호황이 이어지면서 이제 항공 화물에 대한 운임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항공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이제 비용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이 이제부터는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항공주들이 최근에 다시 이제 방향을 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몇 년간 항공주들은 거의 저희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주식이었는데 다시 이제 항공주들의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자, 하락 섹터인데 뭐 저희 종목을 수정했습니다. 네. S-오일이나 흥국석유나 네네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좀 떨어지는데 네. 그러면 이제 유가가 계속 내려간다. 이제 네. 60달러대까지 내려간다. 이러면 석유 정유주들은 이제는 좀 뭐 저희가 흔한 말로 좀 쳐다보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사실- 기회가 없는 걸까요? 사실 어떻게 이미 보세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이 딱 막 나고 초기에는 주가가 좀 반짝했었어요. 근데 네. 그리고 나서 전쟁 중에도 사실은 유가와 상관없이 주가가 계속해서 좀 부진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런 이슈가 있었으면 정유주가 굉장히 테마를 타고 좀 올랐을 텐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어떤 그런 공식이 좀 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전쟁이 끝나가니까 오히려 이제 또 하락의 방향성은 또 잡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우리가 뭐 S-오일 같은 종목은 사실은 뭐 정유주로도 우리가 흔히 분류를 하지만은 이제 뭐 배당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포트폴리오에 이제 배당주를 좀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는 그런 인식도 좀 강한데 사실은 요번에는 사실은 이렇게 뭔가 전쟁 이슈 가지고 주가적인 어떤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리포트들이나 이런 그 전망 자료들을 보더라도 지금 사실은 뭔가 이런 그 전쟁과 관련된 또는 유가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보다는 역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S-오일 같은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의 주가를 좀 이제 결국은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정유, 석유주들은 뭐 그동안도 뭐 좋지 않았고 뭐 전쟁이나 이슈나 뭐 이 무력 충돌이 있을 때만 바짝바짝 올랐다가 또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는 그런 공식은 조금 이제 약해졌다. 약간 이제는 뭐 다른 쪽을 저희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승 하락 섹터를 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시청자분들이 제일 사실 관심이 있는 종목은 아마 이 종목일 겁니다. 그렇죠? 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사실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 화물 쪽으로도 실적이 잘 탄탄하게 받쳐져 있고 네. 이제 아시아나와 통합되면서 시너지가 날 거다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주가는 사실 아직 못 갔어요. 아직 못 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대한항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대한항공도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야금야금 올랐어요. 네. 이제 최근에 한 6월 이게 뭐 며칠 전 어제군요. 어제 이게 아마 프리마켓에서 나온 주가인데 프리마켓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52주 사상 최고가가 아니고 52주 최고가를 찍은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한항공이 알게 모르게 서서히 좀 이제 꿈틀대고 있구나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고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항공 유가가
전제 이전 수준보다 2배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실적이 나쁘지가 않은 게 화물 운임이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다 물동량도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여객 부문에서의 어떤 그 저조한 실적을 화물이 만회하는 이러한 지금의 어떤 그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객 쪽에서는 아마 3분기부터 여객 쪽이 돌아왔을 거예요. 이제 뭐 미주라든가 유럽 노선 운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해외에 나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지금 비행기 운임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럼 이제 3분기부터는 여객 부문도 아마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그 아시아나 합병이 마무리가 완전히 되면은 아마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시너지가 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은 그런 부분들을 서서히 반영하기 시작한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합병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그러니까 어떤 비행편을 짤 때 어떤 스케줄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기종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공항이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의 협상력도 제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거의 이제는 탑 티어의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향후에 이제 이런 거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주가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그 합병이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네네. 지금 뭐 약간 그 자료들마다 다릅니다만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몇천억 이상의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건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대한항공은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탑티어 항공사로서의 어떤 위상에 걸맞는 주가를 좀 우리가 찾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때 3만 원까지 돌파를 했던 대한항공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항공사의 통합의 시너지,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항공사로서의 다른 또 탑티어 항공사들과의 주가나 밸류도 한번 비교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섹터 대 섹터에서 대한항공을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 또 섹터 대 섹터 바로 이어갈까요? 어떤 섹터가 오늘 또 올라가고 또 아쉬운지. 오늘 뭐 증권주들이 많이 쉬다가 증권주들이 일제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디스플레이 업종은 오늘 좋지가 않은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상승하는 증권주부터 좀 볼까요? 증권주는 뭐 사실 지금 뭐 대주식의 시대고 대투자의 시대인 상황인데, 뭐 당연히 지금 실적 7월에 이제 8월에 실적 나오면 증권사들은 실적이 너무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가는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주가가 뭐 아시겠지만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최근에 사실은 이제 증권주로 이끄는 어떤 주도 종목은 미래세증권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시겠지만 미래세증권은 단순히 이제 업황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주가에 뭐가 반영됐냐면은 스페이스X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참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제 그 최근에 뭐 조금 이제 거래가 줄고 하면서 이거 증권지 피크아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산업 리포트 자체도 워낙 이제 미래세증권이라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가 너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오히려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증권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은 아무래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미 시장 자체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뭔가 이제 이제 수익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과거와는 확실히 한 단계 레벨업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지금 그런 최근에 논조의 리포트를 봤는데, 일본의 증권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증권주의 밸류에이션 아직도 싸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시장도 커지고, 아직 이번에 이제 MSCI 선진국지대 편이 못 된 건 좀 아깝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 자체의 어떤 이제는 구조적인 변화, 성장 이런 쪽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권주에 대해서 오늘 좀 증권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미래세 증권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그 고객들을 많이 갖고 있는 키움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의 상승세가 오늘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 안에서의 어떤 주도 종목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주는 뭐 산업 구조적 증권 투자 이쪽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 계속 추세는 이어질 것이니까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반면에 오늘 또 뭐 하락하는 업종들이 섹터들이 여러 개 있지만 디스플레이 업종도 좀 아쉽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한때 잠깐 막 급등을 했다가 또 금세 내려오고 디스플레이 쪽은 앞으로 업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은 보통 디스플레이 장비만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 장비랑 같이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잘 가는데 반도체 장비들은 이렇게 반짝반짝 오르다가 또 밀리고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거고 뭐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는 이제 OLED의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좀 이제 곁들여서 같이 올라가다가 반도체만큼의 상세도 못 나타내면서 오히려 주가는 빠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게 좀 아쉽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쏠림의 현상에 따른 그러한 어떤 그 주가의 작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지금 좀 조정을 받는 건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또 이게 조정이 나온다면은 또 한 번의 어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말씀하신 대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OLED의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런 채택이 되는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이제 좀 조정을 거치면서 조금 이제 매수를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로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주들이 뭐 힘을 뭐 반도체만큼 내주진 못하고 있지만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조금의 개선, 주가도 실적도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네요. 그러면 뭐 이 중에서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하나 체크해 볼까요?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다라고 해주셨으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선익 시스템이에요. 선익 오늘 시스템. 뭐 지금 약보합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증강현실, XR용 그 올레도스 이 증착 장비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메타를 비롯해서 뭐 중국 업체들이 이런 거 관련 투자를 확대하면서 XR 시장이 기존의 헤드셋에서 스마트 글라스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올레도스용 증착 장비 관련해서 이 선익 시스템이 이 기술력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한 5대 정도는 수주가 확정이 됐고 추가적으로 한 3대. 이게 그 대당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런 그 모멘텀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수주 잔고가 한 5,8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주 잔고가 갖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신규 수주가 한 6천억 정도 지금 이제 들어왔고 연간으로 따지면 아마 1조 원에 가깝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장비에 대한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뭐 이제 IT 디바이스 쪽으로의 어떤 OLED 적용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OLED 적용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실적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증착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의 어떤 그 기술력이 상당히 이런 국면에서는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 선익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단순히 이 회사를 이제 OLED 관련주만으로 보는 것은 좀 아니고 이제 태양광 쪽으로 최근에 이제 좀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LED 장비하는 회사들이 그 이제 이런 그 디스플레이 장비하는 회사들이 반도체를 같이 하는 회사도 있고 태양광 같이 하는 회사도 있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가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 보면은 향후에 차세대 태양광 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태양 전지죠. 이 페로보스카이트 네. 이 관련 장비에 대한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최근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이 페로보스카이트 이슈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우주에다 태양광 그 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선익 시스템도 사실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주가가 반영되고 주가가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어쨌든 간에 이 페로보스카이트 관련해서 이제 그 공정에 있어서의 어떤 높은 기술 장벽을 쌓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이것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라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1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6만 원도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 기대감을 다 반영시켰다가 기대감이 다 빠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제 부담이 없는 레벨로 내려왔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라든가 수주라든가 그리고 향후의 어떤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자리에선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뭐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지만 태양광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도 역시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또 SK 하이닉스가 다시 삼성전자의 시총을 추월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시장의 파급 효과를 나타낼지 오늘 마지막까지 또 내일 시장까지 이번 주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이동근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SP 3화편.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건축물부터 달리는 자동차, 심지어 우주선과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까지 국내 화학 소재 시장의 영토를 소리 없이 집어삼키며 대체 불가능한 도료 제국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그저 친숙하고 다정한 동네 페인트 가게 같지만 이들의 심장 밑바닥에는 가장 뼈아픈 기술 유출과 동업의 배신이 남긴 피비린내 나는 트라우마가 흐르고 있죠. 다시는 내 영토를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지독한 결핍이 키워낸 정밀화학의 블랙홀, SP 3화의 이야기인데요. 시작은 자본주의 시장이 던진 가장 냉혹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외환 위기의 폭풍이 몰아치던 시절, 이들은 순수한 동업 정신과 기술 공유라는 해방 직후의 낭만에 갇혀있다가 외산 자본과 경쟁사들의 잔인한 시장 교란 앞에 전 재산 같던 내수 점유율을 무참히 뜯겨나가는 약탈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60년간 제국을 지탱하던 또 다른 축, 공동 창업주 가문의 핵심 경영자마저 젊은 나이에 요절하며 손발이 모두 잘린 채 홀로 남겨진 2세 경영진. 무지에서 자산을 빼앗기고 힘의 균형이 깨진 채 벼랑 끝에 섰던 이날의 기억은 3화의 DNA에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쥐지 못하면 흔적도 없이 도태된다라는 잔인한 교훈을 새깁니다. 그날 이후 3화의 생존 메커니즘은 완벽히 뒤바뀝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철저한 고부가가치 소재의 요새화였는데요. 외산 자본의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들의 화학 배합 기술을 극단으로 끌어올리며 인공지능 반도체 공정의 필수 핵심 물질인 에폭시 수지와 전기차 배터리의 방열 소재 기술을 기형적일 만큼 집요하게 파고들어 국산화에 성공했죠. 나아가 글로벌 해양도료 1위 기업인 일본의 추고쿠 마린페인트와 전략적 혈맹을 맺고 자사주를 통째로 넘겨버리는 차가운 승부수로 내부의 경영권 흔들기조차 원천 차단했습니다. 타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독점의 플라이휠을 돌린 것입니다. 방어를 끝낸 독점 제국의 다음 행보는 기술을 무기로 한 잔혹한 역습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창립 80주년을 맞아 사명까지 갈아치운 이들은 과거 자신들이 당했던 방식 그대로 반도체와 우주항공이라는 미래 영토의 괴물들을 차례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침을 흘리는 초정밀 화학 소재 시장을 천문학적인 기술 장벽으로 묶었고 대체 불가능한 슈퍼을의 지위를 확보해버렸죠. 경쟁자를 키우는 대신 독점적 국산화 기술로 씨를 말려버리는 방식. 과거 무력하게 내수 시장을 침탈당했던 작은 페인트 공장이 이제는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상상력 위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술 로열티를 거둬들이는 절대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영토를 약탈당하고 벼랑 끝에 섰지만 초정밀 화학 기술과 차가운 자본 전략을 무기로 첨단 산업을 역포식하는 거대 블랙홀이 된 기업. 가장 아날로그적인 페인트를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최첨단의 반도체와 우주 시장의 냉혹한 독점을 증명해낸 소재 영토의 절대 강자. 바로 SP 3화입니다.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뒤엎는 역대급 실적으로 글로벌 AI 거품론을 단숨에 잠재웠다. 현지 시간 24일 마이크론은 4분기 매출 전망치를 시장 예상치인 435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500억 달러로 발표했다. 이 같은 역대급 가이드라인에 힘입어 마이크론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다. AI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최소 2027년 이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CEO는 구조적인 공급 제약으로 인해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올해 AI 인프라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3천억 달러 늘어난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던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신호다. 마이크론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압도적인 실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심리를 다시 불붙일 것으로 보인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강력한 가격 결정력은 향후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3거래일 만에 9,000피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한 시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풍년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호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과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또다시 숨고르기를 끝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급등을 했고요. 우리 시장에도 그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듯한 모습인데 대표님께서는 실적 발표할 때 어떤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일단은 뭐 주목할 부분들이 많았는데 네.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을 별로 안 했었잖아요. 워낙 또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실적은 잘 나올 걸로 예상했었는데 그래도 실적 발표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한 예상이 355억 달러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414억 달러가 넘어서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4배가 넘는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좀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EPS 같은 경우도 예상이 20달러 정도였는데 일단 25달러가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주당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EPS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랐는데 일단 이 매출 총 이익률이 거의 85%에 육박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81% 후반 정도였는데 엄청나게 이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구조거든요. 즉 제품을 하나 팔았을 때 마진이 그만큼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 그 당시에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측에서 미래 실적을 과연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전망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가이던스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매출은 500억 달러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한 430억 달러 정도로 예상했는데 500억 달러라는 또 엄청난 또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앞서 이 지금 매출 총 이익률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84% 후반이었는데 이때 다음 분기 때는 86%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도 엄청나게 이익률이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사측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시장이 그만큼 좋고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메모리 3사 중에 가장 시장 점유율이 낮지만 실적 발표를 가장 먼저 하죠.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의 7월달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마지막 달 이제 7월 마지막쯤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3위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에는 당연히 오늘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도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컨콜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우리는 지금 16건을 체결을 한 상태다라고 언급을 했고 상한선이 2분기 때 실적 판매 가격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하한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제품을 판매했을 때 판매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선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안정적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불확실하다는 거. 그래서 실적이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면 투자 심리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장기 공급 계약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마이크론에서 사측에서도 2027년도 내년까지는 쇼티지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쇼티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도 역시나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이크론이 강한 실적과 그다음에 가이던스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 섹터가 흔들릴 때 항상 부각이 됐었던 이 수익성에 대한 안정성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성 논란이 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실적 발표 때까지는 뭐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강한 시세 분출하더니 오늘은 하이닉스가 15% 두 자릿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향한 글로벌 IB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는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와줬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 공급 과잉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모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공급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증설을 하더라도 증설을 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있는 캐파 내에서 생산량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다 풀가동을 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방산업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 쪽에서 가장 메모리를 많이 소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빅테크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도 AI를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어떻게 보면 GPU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2에서 3년, 최소 2에서 3년 정도는 쇼티지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미리 가질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다음 분기 때 실적 발표 때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그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아직은 여전히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내년에 이제 HBM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HBM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GPU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생산량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범용 디램도 실질적으로는 AI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쇼티지가 나오면서 가격이 가장 먼저 올랐는데 이 HBM은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는데 2026년도에는 그래서 올리지 못했고 다만 2027년도 때는 연간 계약에서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기로는 HBM의 2027년도 가격은 올해 대비했을 때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5배 정도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제 HBM의 수익도 훨씬 더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범용 디램의 마진율과 그다음에 HBM의 마진율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수익이 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음 달에 부각이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의 어떤 하단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 반도체, 특히나 반도체 수출 지표가 작년 대비했을 때 18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봐도 지금은 공급 과잉의 어떤 우려감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지표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을 걱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이익 성장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투자 포인트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상대적으로 더 강한 상승을 보이는 건 미국 ADR 상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유상증자를 선택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ADR 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할 요인은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기업을 알릴 수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을 더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통로를 넓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ADR이 이제 상장이 다음 달에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HBM만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 D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HBM만 봤을 때는 시장 선점효과를 갖고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시장 점유율이 더 낮은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밸류를 많이 측정받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제한적인 투자 통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ADR로 이제 막힌 통로가 뚫릴 수 있는 상황이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적인 유입 효과와 더불어서 주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미국의 실질적인 기관 투자자들, 큰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사실 ADR이 상장돼 있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투자밖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통로가 다시 한번 열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 있는데 예시로 지금 ADR이 이제 하이닉스 ADR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필라델피아 지수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기술주, 성장주, AI 관련된 ETF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ETF 쪽에서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당연히 수급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약간 요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장한다고 해서 바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지수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ETF 같은 경우도 리밸런싱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말쯤에 하반기 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리밸런싱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는 편입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패시브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은 올해 연말쯤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 ADR 상장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요. 일본 반도체 회사인 키옥시아도 미국 ADR 상장을 추진한다 뭐 이러한 소식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도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는데 네. 사측에서 지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지금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장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요. 삼성전자는 근데 사실 ADR이 없더라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맞습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상장 가능성 분명히 있지만 뭐 지금 그거를 굳이 기대할 필요는 없다.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만 보더라도 충분히 베팅이 가능하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저 개인적으로 모두 다 좋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HBM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신뢰도가 가장 높은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도 HBM 쪽에서는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특히나 다만 이제 캐파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한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말씀을 하셨던 거는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캐파를 더 늘려서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제는 규모까지도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삼성SDI는 사실 가전이라든지 이쪽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반도체 쪽만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는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사업부만 떼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70%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관련된 이익률이 굉장히 좋고 HBM 쪽에서 좀 밀렸다가 이제 HBM4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익률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그동안 좀 안 좋았던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TSMC도 지금 사실 공급 물량을 다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고객사들 같은 경우가 메모리도 만들 수 있고 반도체도 만들 수 있는 즉 유일한 회사인 삼성전자 쪽으로 수주가 계속 들어오면서 파운드리도 턴어라운드가 되면 훨씬 더 이익에 대한 어떤 개선 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좋은 매력들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두 회사 동시에 저는 베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들은 좋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코스닥 떨어져요.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오전 개장 직후보다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소부장 쪽은 어떻게 보세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사실 이게 호재로 작용했던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발표한 이후에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다 좋은 흐름들 보이다가 사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반도체 기업들이 투톡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소부장들도 같이 좀 밀리더라고요. 초반에 네, 개장하자마자. 맞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특히 SK하이닉스가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300만 원대까지 거의 지금 다 올라오다 보니까 수급이 극단적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 강력하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투톱이 강할 때 우리가 소부장이 계속 밀렸던 것처럼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까지 고점까지 올라왔던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VM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 특히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고 1차 밴더로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보시면서 한번 충분히 배팅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지수 자체는 좋지만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공격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만 달러 선을 하회하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 개인 소비 지출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PC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오늘 이제 밤에 이제 발표가 앞두고 있는 네. 상황인데 사실 지난번 이제 FOMC 때를 보면은 점도표라든지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매파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제 3번이나 연장하는 거 아니냐,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FOMC 이후에 FOMC 부분에 CPI와 PPI가 발표가 됐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식료품을 빼고 나왔더니 일단은 우리의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은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최근에 전쟁으로 인했던 유가 상승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도감을 했었고 그때 시장이 좀 안정감을 좀 찾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발표하는 PC인데 PC 같은 경우는 사실 CPI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C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PC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무부에서 거래 내역들을 뽑아서 이걸로 물가 지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방준비위원회에서도 PC를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에 좀 의존하는 성향이 강한 연준의 입장상 실질적으로 PC만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금리 인상, 3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PC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PC 발표 이후에 7월 달 FOMC까지는 일단 조금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성장주 같은 경우는 비중을 너무 늘리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시가총액은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많은 섹터이긴 하지만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때 항상 변동성이 커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일단 비중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변동성 관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다음 달 회의 이후에 그때 어떻게 시장의 스탠스 또는 연준의 스탠스가 좀 더 완화되는지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성장주는 다음 달에 천천히 들어가는 걸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29일 FOMC 회의 결과를 좀 체크한 다음에 금리 변동에 민감한 섹터들은 그 후에 좀 여유롭게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 산업 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뜨겁고 2027년까지 쇼티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해 전략 세우시고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논의가 구체화됐지만 소부장 업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백조 원 규모 투자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협력사들의 대규모 이전이나 신규 생산시설 투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후공정 중심 투자로 예상됐지만 최근에는 전공정 라인까지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장비업계는 기존 생산 라인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반도체 장비는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필요해 공장 인근의 최소한의 유지 보수 인력은 필요하다며 소재업계는 신규 공장의 생산 능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기존 생산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 공장 검토가 가능하지만 수도권에서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지방 생산시설 구축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네, 6월 25일 목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와줬고요. 오늘 코스피는 또 회복을 많이 해줬는데 코스닥은 또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 어떻게 해보셨을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슈퍼 서프라이즈. 어떻게 보면은 3위 업체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3위 업체가 저 정도면은 1, 2위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얼마나 좋게 나올까? 감도 안 온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결국은 다시 또 장중에 9천선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시총 1, 2위를 장중에도 막 바뀌면서 아주 바짝 붙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이 여전히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장 초에만 해도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미진했고요. SK하이닉스도 좀 아침에 고점 찍고 쭉 밀려 내려올 때 다른 여타 섹터라든가 종목별로도 매기가 이전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전에 SK하이닉스가 다시 치고 나가면서 300만 원에 근접해 주니까 다른 쪽들의 움직임들이 다 매기들이 또 실종되는 듯한 네. 결국 IT 소부장 쪽들도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윗골이 달리는 그런 음봉들이 많이 속출하는 한마디로 삼전닉스와 관련된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든가 지주사라든가 뭐 이러한 쪽들의 어떠한 매기들만이 좀 살아있는 듯한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국내 기관들이요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어떤 시장을 특히 코스피 시장을 방어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그 코스닥 시장은 매기들이 좀 올 듯 하면서도 네. 연속성을 못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지금 시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그나마라도 틈새 속에서 섹터별로 뭔가 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매기들이 좀 이전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물론 뭐 두 톱을 중심으로 IT 소부장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바이오 제약 쪽 중에서도 좀 메이저급들이 네. 하방을 잡아주면서 반등 시도를 했다라는 것, 또 지주사라든가 금융 뭐 이런 쪽들, 또 일부 재료가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과 관련된 종목들도 매기들이 조금 집중되는 이러한 모습들은 어느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쪽에만 아직은 집중이 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른 섹터별로도 종목별 매기들이 이전되는 그러한 모습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나 마이크론의 실적, 이미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높이를 충족시켜주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마이크론. 덕분에 오늘 오늘 코스피 쪽이 활짝 웃었는데 코스닥은 역시나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바이오 업종이 좀 선방해준 모습은 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업종 전체로 봤을 때 바이오 쪽에 좀 호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뭐 좀 주가가 지금 3년 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기회다라는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바이오를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바이오 관련주들은 말씀을 잘 안 드렸었는데요. 네. 예, 오늘 이따가 마감할 때쯤 관심 종목이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대장주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것은 네.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하나는
어떤 실적이라든가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웬만한 바이오 쪽들의 관련주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매수만 들어와도 거래량이 그렇게 급증하지 않아도 한 5%에서 10%, 그리고 재료가 가미가 돼준다면은 뭐 상한가 근처도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주고 있고, 조그마한 매기만 숨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통만 틔워준다라면 어떤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삼천당 제약과 관련된 어떤 악재성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희석이 됐기 때문에 바이오 쪽들을 중심으로 한 관심들 여러분들 계속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수급이 좀 천천히 돌아오는 거 확인하면서 관심을 좀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9,000포인트까지 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의 분위기 함께 보시죠. 코스피의 경우에는 5%대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8,95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너무 아쉬운 흐름 2.5%까지 또 하락하는 모습 입니다. 886포인트까지 저점을 그리고 있고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6% 가까운 오름세가 또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했고요. 3조 1,000억 원대 순매수세 유입이 됐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소폭의 매도 우위로 잡히고 있고요. 개인도 오늘은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2조 8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는 개인의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기관이 또 팔자세를 그렸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매매 동향이 또 정반대로 그려지고 있고요. 1,700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납니다. 개인이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1,400억 원대 매수세,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도 또 놀라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하이닉스는 13%대 급등세까지 또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5%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네, 목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세 속에 양시장의 엇갈린 움직임이 특징적이었는데요.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를 오늘 반도체 투톱만 고스란히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 결국에는 두 자릿대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SK하이닉스에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SK스퀘어도 5%, SK도 20%가량의 시세를 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SK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마이크론 반도체 풍향계 호실적 속에 역시나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퍼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5%가량의 강한 반등, 삼성생명도 4%, 삼성물산도 7%가량의 오름세를 그려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더 확대가 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갔고요. 반도체 투톱이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은 약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쉬어갔고요. 방산과 정유주들의 움직임도 부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실무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WTI가 간밤에 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은 방산주와 정유 관련된 기업들이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SOL 같은 경우에 오늘 8%가량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반대로 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대한항공이 6% 넘게 상승했고요. 한젤칼도 6%가량의 오름세를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원전, 조선 그리고 오늘 전선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한미
반도체는 1%가량의 상승력을 그려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은 반등했지만 현대차 그룹은 오늘도 아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현대차도 1%가량 빠진 채 종가를 체결했고요. 삼성물산 7%, 대우건설 1%가량 오르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백화점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 기대감 속에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신세계가 오늘 5% 이상의 강한 시세 분출해내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같은 섹터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5%가량 일제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소부장이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었는데요. 개장 직후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를 강하게 냈습니다. 일부 종목은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혼조세가 펼쳐졌고요. 전반적으로 일봉상 음봉을 그리거나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마감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심택은 오늘 7%가량의 상승력 그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VM도 7%가량의 오름세를 그려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반면에 삼천당 제약, 펩트론과 같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D&D 파마텍 역시나 7%가량의 강한 하락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와 같이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시세를 분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젠도 오늘은 8%가량의 오름세를 그려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기술과 같이 원전 관련된 기업들 쉬어갔고요. 엔터주들 여기에다가 미용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도 수급이 반도체 대형주를 향해서 이어졌던 하루였고요. 여기에다가 일부 항공주라던가 전쟁이 종식되고 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하루였습니다. 결국에는 수급 쏠림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피의 강세 마지막까지 이어졌을까요? 지수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5%대 탄력을 유지해냈습니다. 459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올랐고요. 8,930.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아쉬운 흐름 2.3%대 약세 그렸고요. 887포인트 선에서 마감 짓고 있습니다. 코스피 206%대 급등세, 환율은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9,000포인트 또 회복하면서 9,044포인트까지 고점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9,000선 내준 채 8,930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정반대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장중에 하락폭이 또 깊게 나타나면서 장 초반에 그렸던 930포인트를 곧바로 내주는 모습으로 884포인트까지 저점 그렸고요.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은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 함께 보시죠. 기관의 순 매수세가 지수를 주도했습니다. 3조 원대 순 매수세 유입된 가운데 개인이 3조 가까이 물량 덜어냈고요. 외국인도 8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순 매도세가 확인되면서 1,700억 원대 매도 우위가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이 소폭의 순 매수세, 개인은 1,460억 원대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전에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했고요.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오늘 또다시 200만 원대 또 주가를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DB하이텍까지 자리했고요. 대한항공 유가가 또 정상화된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분석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심택, 오늘로써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이번 주 내내 기관의 순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리가캠바이오와 에이프릴바이오, 올릭스까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자리했고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 받아갔습니다. 로보티즈까지 로봇주로 수급이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종목 중에 대한항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안정화가 되면서 대한항공의 고정비 부담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실적 방어 그리고 3분기에는 더욱더 양호한 실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9,600원까지 고점 터치했고요. 6%대 강세로 29,1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삼성생명이 올라왔고요. 삼성전자의 지분 8.5%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분 보유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와 LG전자, 기아까지 이름을 올렸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번에 월드컵 중계권으로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아쉽게도 오전에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패배했죠. 오늘 상승폭을 많이 내준 채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 올라왔고요. 이 소부장 단안에서 반도체, ISC, 서진시스템, TCK까지 이름 올렸습니다. 파마리서치 시세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쥬란 화장품의 수출이 또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의료 관광객이 연일 또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속에 파마리서치도 오늘 강세 유지했고요. 장중에 32만 6,500원까지 고점을 터치했습니다. 5.9% 강세 연출했고요. 32만 2,5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오늘 수급이 쏠린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보셨고요. 시장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기록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장중에 9,000포인트를 또 다시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는 9,000선을 내어주었지만 9,000선 돌파 시도를 했다는 건 긍정적인데요. 미국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매출액이 414억 달러, 그리고 조정 EPS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훌쩍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최대 51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시장의 예상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그러한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더 시장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실적 또한 추정치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왔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이 강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여기다가 SK하이닉스는 7월 10일 날 나스닥에서 ADR 거래를 개시한다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으면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ADR을 통해서 최대 45조가량의 자금 조달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조달한 자금을 또 반도체 기술력을 상향시키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그룹주들, 특히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도 강한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SK그룹이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ADR의 구체적인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금액 자체가 ADR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데이터 센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전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더해졌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 속에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ESS의 중요성이 또다시 확대가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해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수혜주와 피해주의 명암이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WTI 8월물이 70달러 선까지 내려가면서 4%에 가까운 하락세를 그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유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방산과 정유, LPG 관련된 기업들은 약세를 보였고 항공주들은 강세를 보이면서 희비가 강력하게 엇갈렸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히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9,000피를 또다시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과연 내일 종가 기준으로 9,000선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시장 포인트도 계속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이제 축구대표팀 좀 패배하면서 32강 진출에 물음표가 떴는데 네. 코스닥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오늘 시청자님께서 이제 댓글에서 코스닥 700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 섞인 말씀도 해주셨는데 코스닥 비중이 높으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우려되는 부분 많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포인트 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뭔가 기대를 가져볼 만한 또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코스닥 쪽에서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현재 시장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죠. 바로 이러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발표 다음 달 되면은 이제 7월 7일경에 우리가 삼성전자 그리고 7월 말경에 이제 SK 하이닉스 또 그 중간에 ADR 상장 이런 여러 가지 이슈와 또 이벤트 실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여전히 상수를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러한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지난 검은 화요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급락과 급등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뭐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급락을 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또 급등을 하면은 막 또 그냥 포모 현상으로 쫓아가고 그러는 행위는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 다음 주에 이제 발표한다고 그러죠.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장 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뭐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후 어쨌든 국내 용인에 이어서 또다시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된다라는 것은 산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뭔가 구원 투수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네. 정부에서도 그 방치하지는 않겠죠. 뭐 여러 가지 ETF의 부작용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만은 바로 7월 1일 날 코스닥 시장 30주년 이러한 것들을 앞두고 정책적인 어떠한 그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뭐 7월 중에 이제 동전주 퇴출과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승강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막연한 동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최소한도의 어떤 섹터별로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또 뭐 로봇 관련주라든가 IT 소부장이라든가 어떤 시장에 그래도 중심이 될 만한 섹터들을 갖고 계시다면 여기에서 굳이 쫓아가면서까지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시장의 수급의 이동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7월 달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출회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그런 물량 부담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수급의 개선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밤 내일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PC 물가 지표와 관련돼서 뭐 여러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후에 어쨌든 그래도 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서 60불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그 너무 막연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갖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미국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시장의 수급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에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 정책들이 나올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 물가지표 또 어떻게 나올지 금리 향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워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오 쪽에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 다 아시겠죠? 네. 알테오젠인데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화면을 잠깐 좀 수급의 화면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에 기관 외국인 개인들의 이 물량들이 되겠죠. 4,200억을 개인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30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들도 2,900억의 순매수를 한 달 동안 누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3일 연속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 순매수, 연기금이요.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가 기준의 가격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뭐 30만 원이 살짝 이탈된 가격도 있었습니다만은 37만 원이든 38만 원이든 3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은 뭐 미 특허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를 하면서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 SC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거, 올해 상반기에만 기술 수출 계약 2건이나 성사를 시켰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항체 의약품, 약물 접합 그리고 리보핵산 치료제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업들과의 추가적인 협업도 기대가 되고 올 하반기에 10여 개 기업과 물질 이전 계약을 진행하면서 역대 최대 계약이 예상된다라는 대표가 직접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상당한 기술 이전이라든가 실적 성장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의 모습들을 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30만 원이 이탈된 거는 잊으시고요. 다시 한번 진짜 코스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한 31만 원에서 32만 원은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36만 원이 이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만 이제 잘 지지가 돼준다면 다시 한번 45만 원을 여러분들께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을 언급해 주시네요. 이제 바이오 대장이기도 하고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USA에 참가했는데 대표가 직접 올해 역대 최대 기술 수출 기대된다라면서 또 기대감 높여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목표 주가까지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한마디 또 여쭤보도록 할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가실까요? 네, 여전히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들이 시장의 중심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섹터별로,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아직 확산이 전체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섹터 순환들 그 안에서 종목별로 매기들이 이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 다음 달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2분기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그러한 섹터 종목별 순환 대비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 그리고 순환 섹터 잘 살펴보자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도 좋은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도움되는 투자 정보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